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를 직접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조종하면서 많은 도시를 오가며 아름다운 경치를 바라보며 힐링을 함과 동시에 자동 비행 구간에서 많은 토론과 사회, 시사, 경제, 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방송입니다. 계속 군대 이야기 해야 되네. 아이씨,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인데 자꾸 군대 이야기하게 만드네. 자, 미 제8군은 합동통합물류 육상전 26를 지원하며 지역 준비 태세와 안정성을 강화하는 합동선박 육상 물류를 통해 미국과 대한민국 동맹의 강력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9년 만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합동 및 통합 실행 훈련을 실시했다. 9년 만이에요. 박근혜 대통령 임기 때 한 번 하고 그 후로 한 번도 안 하다가 이번 우리 극우 대통령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재명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미국이 한국 군인들 매가지 잡고 야 참석해 이 새끼야. 그렇게 해서 국방부 장관도 모르는 사이에 치러진 훈련이다. 자, 이게 뭐냐면은 도하. 형님들 잘 들으세요. 자, 도하. 그 다음에 미군들의 전투식량, 말 그대로 그냥 먹을 거, 보급품, 무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할게요. 의식주에 해결되는 거,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군수품 이런 거를 다 합쳐서 저는 보급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보급품을 미국이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미국이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훈련입니다. 군수 조달 이런 이야기 쓰면은 안 돼요. 내같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몰라. 그냥 보급품. 아이씨야, 낙하산 띄어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박스 내려주잖아. 배그 보면은 보급품, 군 면제자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게, 군대 안 간 우리 여성 형님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왜? 한국군에서 전쟁이 나면은 보급품을 안 보내줄 것 같거든. 한마디로 한국군을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야, 이 새끼들 우리 아사시킬 수도 있겠구나. 야, 안 되겠어. 우리 미군 보급품은 미군이 직접 하겠다. 우리 건 우리가 할게. 그러니까 한국을 못 믿는다는 거야. 지금 나라 꼬라지 잘 돌아가고 있다, 그지? 개웃긴다, 진짜. 아니, 미국이 이렇게까지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지금 이 훈련이 주한 미군 주도로 이루어진 겁니다. 한국은 그냥 멱살 잡고 캐리한 거야. 미국이. 구색 맞추기로 그냥 끼워 넣은 거라고. 야, 이거 벌써 9시 25분이야? 와, 형님들에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10시가 다 돼가네. 오늘 특별 방송 하겠습니다. 돈도 줬도 안 되지만 형님들의 궁금증을 오늘 또 잠 못 들게 할 수 없잖아. 불금이잖아, 불금. 불금이니까 오늘 형님들에게 도파민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형님들 집중. 이거 구글어스가 필요합니다. 우리 며칠 전에 재밌는 이야기 했었죠? 우리 며칠 전에 형님들 구글어스로 재밌는 그림 그리셨죠? 자, 그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중국은 이렇게 고립돼 있어요. 중국이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형님들. 그죠? 그래서 미국은 대한민국을 절대 공산화 되도록 놔두지 않아요. 그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중국은 절대 한국을 먹을 수 없습니다. 왜? 미국이, 이건 속된 말로 한국 국민들을 다 죽이고서라도 대한민국은 절대 안 내줄 겁니다. 속된 말로 정말 한국을 빼앗길 위기에 처한다면은 미국은 대한민국에 히로시마에 떨어뜨렸던 원폭을 떨어뜨려서라도 절대 한국을 중국에 내주지 않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동맹이라서 사랑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미국의 전략적 요지로서 이 나라는 그린란드 못지않은 전략적 요축지이기 때문에 절대 중국에게 내줄 수 없는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형님들의 국뽕을 제가 얼마나 형님들이 유튜브 쇼츠에 뇌가 절여졌는지를, 그리고 그 절여진 뇌를 오늘 도파민을 싹 뽑아내버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자, 위에 가면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오만. 자,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것들을 형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동그라미 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방위 산업품을 사가는 나라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기를 사가는 나라예요. 이라크에서도 우리나라에 무기를 사갑니다. 삼국을 통해서. 그리고 한때는 이라크가 무역 제재를 받기 전에는 우리나라 무기를 상당히 많이 수입해 갔습니다. 특히 장갑차, 지휘차, 찝차 같은 거예요. 레토나,
그런 거를 상당히 많이 사갔던 나라인데 문제는 형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지금 뭐 천궁이니 천문이 형궁 현무 하면서 형님들 국뽕에 절어 있죠. K9 하면서 그죠? 오늘 저는 형님들의 그 국뽕을 완전히 뇌신경에서 뽑아버릴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이 동남아나 중동 쪽에 무기를 막 팔아가지고 우리나라가 뭐 엄청나게 무기 수출국으로 알고 있는데 현실은 1%다. 이게 현실이에요. 형님들이 그런 택도 아닌 선전선동에 취해 있을 때 일본은 이 시장의 60%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60%를 잠식하고 있다고. 안 쪽팔리니? 심지어 일본은 우크라이나까지 무기를 수출하고 있어요. 내가 그래서 국뽕 영상 보지 말랬잖아. 왜 내가 국뽕 영상 보지 말라는데? 그리고 더 재밌는 이야기 해줘. 자,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준다며? 국뽕에 미쳐있는 새끼들아, 내 이야기 잘 들어. 미국이 우리나라 도와줘서 우리나라 무기 수출하는데 미국이 많은 도움을 준다며. 니엠이. 지금 미국이 전 세계에 일본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미국이 대신 세일즈 해주는 거 아세요? 야, 우리 무기가 비싸. 그럼 일본 거 사. 우리 미사일이 비싸다고. 그럼 일본 걸로 사. 우리 전략 전술용 차량이 비싸다고. 그럼 일본 걸로 사. 미국이 세일즈를 해주고 있어. 형님들, 저 말을 우습게 알았죠? 지금 일본은 개헌이 됐습니다. 군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후속법이 법안이 만들어지는 대로 일본은 이제 해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뽕에 미친 것들이 일본은 무기도 못 만들고 일본의 무기는 허접하다고 착각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이 지역에 판매되고 있는 무기에는 약 1%밖에 안 돼요. 남은 60%는 일본 무기예요. 그리고 그 중에 20%는 중국이에요. 원래는 중국이 60%였어. 중국 무기가. 근데 미국이 중국 무기를 못 사게 막으면서 일본 무기로 대체를 시켜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죠.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이 제주도에 주한 1군이라 해가지고 일본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미군과 같이 우리나라로 파병 올 수도 있다 했죠. 이게 형님들 거짓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면은 미국은 일본에 집중할까? 왜 일본을 키워줄까? 한마디로. 자, 예를 들어서 미국과 중국이 전쟁이 났다. 야, 한국 참전해. 한국은 물음표죠. 야, 일본 참전해. 알았어. 이 차이입니다. 유사시에 미국을 두 말 없이 도와줄 수 있는 나라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를 미국이 지원해 줄 필요가 없죠. 자, 한국 영상을 보면은 대한민국이 무슨 잠수함도 세계 1위고 미사일도 세계 1위고 온갖 국뽕에 취해가지고 미국 미사일이 한국 미사일 현무 천무 지랄 현무 빼밀리나 천무 빼밀리나 한국 미사일보다 10배 20배 좋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걸 쓸까? 싸니까. 중국 무기와 가격 차이가 별 차이 없으면서 성능은 중국 거보다 좋으니까. 기준이 중국 거야. 정신 차려. 그러면 그 좋은 미국 무기는 왜 안 살까? 비싸니까. 그런 한국 무기를 그냥 좋다고 폴란드에서도 튕겼지. 왜? 그게 현실이야. 그동안 대한민국이 무기를 팔아왔던 거는 보수 정부의 대통령의 세일즈로 이루어진 거야. 박근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들이 만들어 놓은 협약, 체결, 2차 공급, 그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이야. 이거 진짜 형님들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왜 국뽕 영상 보지 마라. 결국 형님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력하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좋은 무기가 있는데 중국에게 질 수 있겠나? 일본에게 질 수 있겠나? 꿈 깨세요. 일본한테도 잽이 안 되는데 무슨 중국한테 이겨? 북한한테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하지 장담할 수 있냐? 진짜 북한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북한 애들이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 것 같아? 희한하네. 아니, 북한 애들은 못 먹고 헐벗고 굶주리고 피골이 서접한데 탈북한 애들은 때깔이 존나 좋네. 탈북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은 제재하는 거는 좀 있는데 그래도 돈가스는 처먹고 댕기더라. 이상하네. 걔네들은 피죽을 먹어야 되는데 돈가스를 처먹고 있어? 우리가 배운 거하고 좀 다르네? 이런 이상한 점을 못 찾나? 이게 바로 선전선동이야.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항상 안 좋게만, 가장 나쁜 것만 우리한테 보여주고, 북한도 우리 남한에서 가장 나쁜 것만 보여주는 거야. 평범한 공산당 집안이 아닌 평범한 개인 사업자들도 많아요, 북한에. 공산당하고 아무 관계없이 장사해서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형님들, 한국이 북한에서 전쟁해서 이길 거다? 그 100% 이긴다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북한은요, 목숨 걸고 싸워요. 1년 6개월 군대 갔다 온 애들하고 16년을 군대 생활하는 애들하고 비교가 됩니까? 착각들 하지 마세요. 제가 왜 국뽕을 경계하냐면요, 지나친 국뽕은요, 상대에게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고요, 지나친 국뽕은요, 자만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방심해요. 그게 가장 큰 구멍이라고. 그래서 내가 형님들에게 이야기하잖아. 국뽕에 취하지 마라. 제2의 연평해전, 제2의 천안함, 제2의 연평포격. 이게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요, 몸이 기억하지 않으면은 전쟁은요, 자,
보통 형님들 이제 작전을 나가잖아요. 작전 나가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지역에 특정 임무를 띄고 작전을 나가죠. 그러면 형님들 한 6개월 전부터요. 실전 모형과 실전 산길, 실전 똑같이 아주 유사한 지형에서 6개월 전부터 밤낮으로 거의 잠도 안 자고 6개월 동안 미친 듯이 훈련합니다. 눈 감고도 다닐 수 있게 훈련합니다. 그리고 투입되는 거예요. 머리는 기억 못하고 생각은 안 나도 몸이 알아서 반응한다고. 그런데 1년 6개월 탱자 제대로 훈련도 안 받은 것들이 전쟁이 나면은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그냥 오합지졸입니다. 조준이나 제대로 할 것 같습니까? 여기저기 사방에서 총알이 날라오는데 대가리 들고 견착해서 제대로 조준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형님들이 영화에서 보는 거고. 도망도 못 가요. 발이 얼어서. 다리도 안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백지가 됩니다. 진짜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몸이 기억할 수 있도록. 형님들 군대 다 다녀오셨잖아요. 난 군대를 안 갔어요. 우리는 중학교 때 결혼 시간에 배웠습니다. 끊임없이 제식 훈련을 하죠. 엎드렸어, 앉았어, 막 철조망 댕기고 하는 거. 왜 그런 거 하겠어? 몸에 기억시키는 거야. 진짜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응했던 분들은요, 그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왜? 그때는 군 복무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아, 군대가 어떤 데구나. 아, 군에 대해서 뭔가를 알고 어느 정도 짬밥이 차올라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년병장 맨날 열애나 하고, 하지만 실제 전쟁에서 정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총을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 말년병장들이에요. 이제 군대가 뭐 하는 데인가 익숙해질 때가 되면은 제대를 해버렸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군대에 익숙해지기도 전에 이게 사격이구나. 이게 우리가 이걸 이래서 이런 사격 훈련을 하는구나. 그거를 알만 할 때 제대한다는 거죠. 즉 전문 인력이 없습니다. 군대는요, 형님들이 아셔야 됩니다. 군대는요, 누군가가 특출나고 뛰어나서 가는 데가 아니고, 군대는 끊임없는 제식 훈련에 반복으로 몸에 익혀서 기계같이 움직이는 곳이 군대입니다. 군대에서는요,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군대라는 거는 명령에 따라서 기계같이 움직이는 곳이 군대예요. 대한민국은 그런 군인이 없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전후에 없습니다. 군대를 너무 교련 생활을 빡시게 했어, 중학교 때. 군인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명령만 따를 뿐입니다. 그게 군인입니다. 네, 군대 안 갔다 왔습니다. 저는 군번이 없었기 때문에 군번도 모릅니다. 군대를 안 갔다 왔기 때문에. 자, 형님들,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샜는데, 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집중해서 들으세요. 자, 형님들 잘 보세요. 제가 지금 이 지도를 꺼내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이 주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은 일본을 키우고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일본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면, 그리고 미국의 묵인하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을 벌이듯이 일본이 한국과 전쟁을 벌이게 된다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더 좋겠죠? 확실한 친미인 일본이 한국을 먹으면, 북한이 한국을 먹는 것보다, 중국이 한국을 먹는 것보다, 러시아가 한국을 먹는 것보다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을 먹는 게 훨씬 미국에 도움이 되겠죠. 이럴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국뽕에 취해가지고 해볼래, 우리나라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이야 하고 앉아 있으면은 먹힌다는 거야. 이 나라가 우리 당군 할아버지께서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뭐 같은데 따로 나라를 만들어 놨구나. 이게 얼마나 좋은 위치냐면은 외세의 침공이 단 한시도 멈추지 않았던 나라가 이 나라야. 전략적으로는 정말 좋은 땅인데 국민이 살기에는 너무 불편해. 맨날 두들겨 맞아. 그러니까 그런 위험도 있단 말이야. 일본은 우리의 동맹이에요. 그죠? 그런데 좌파 정부만 정권을 잡으면 일본하고 자꾸 척을 져. 그렇다는 거는 지금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좌파 정부와 일본과 척을 지는 좌파 정부,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러시아에 내줄 바에는, 북한에게 내줄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먹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되고, 그건 누구도 믿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들의 정신무장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 나라는 미국, 일본, 북한, 러시아, 중국까지, 사실 미국이 동맹이니까 이렇지. 우리가 쿠바 같은 나라에서 봐봐. 지금 미국이 가만 놔뒀겠냐? 벌써 아작이 났겠지. 그나마 미국하고 혈맹이니 동맹이 돼가 있고 기존의 보수 정권들에서 그만큼 미국하고 잘 커뮤니케이션이 돼 있고 커넥션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나마 이렇지. 만약에 우리나라가 미국 싫어하고 반미하면서 쿠바 같은 나라에서 봐봐. 지금 우리나라 어떨 것 같아? 좆됐어 지금 벌써. 쑥대밭이야. 자, 형님들 집중하세요. 자, 그러면은 미국이 일본을 이렇게 키워주는 거를 우리가 막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한국이 미국을 일본이 할짝할짝 할 때 우리는 해줘야 되는 거야. 최소한 일본보다 10배는 더 할짝할짝거려야 돼. 일본이 한 번 핥을 때, 일본이 미국을 한 번 핥을 때 우리는 미국을 10번 핥아야 돼. 그래도 우리가 일본보다 우리를 키워줄까 말까인데
아니 봐봐, 미국의 지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미국령이 되는가 하고, 미국에 저항하고 중국에 쉐쉐하면서 미국이 우리나라를 억지로, 그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미국령으로 만들겠냐? 일본령으로 만들어버리지. 그게 가능한 게 미국이야. 베네수엘라, 쿠바, 이란, 중동의 서열 정리 이런 거 보면서도 못 느낍니까? 우리나라 마음만 먹으면은요, 미국이 미국령이 아닌 일본령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게 미국이야. 형님들은 미국하고 친하다 보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친근감이 그러니까 미국을 개똥으로 알고 있어. 쟤들이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리 인간적이지도 않고 휴머니즘적인 그런 사람들도 아니야. 미국은 자기 나라에 손해를 끼친다 생각하면 언제든지 박살낼 수 있는 게 미국이야. 그런 감정적인 접근하지 마라 말이야. 아이고, 영화에 보니까, 우리 만화에 보니까 곰돌이 푸, 아유 곰 너무 이뻐, 새끼곰 너무 귀여워. 그래서 산에 가다 보니까 새끼곰이 있어. 아우 새끼곰 너무 귀여워, 곰아 이리 와. 이러다가 새끼곰의 도시락이 된다는 생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우리나라를 이용하듯이 우리도 미국을 이용해야지, 미국이 무조건 우리 편일 거라는 거 절대 그건 오만입니다. 190개국이 넘는 나라가 미국과 동맹을 맺고 있습니다.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는 한 나라일 뿐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형님들. 우리나라는 미국이 동아시아를 감시하고 동아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필요한 땅이지. 그 땅이 필요한 거야, 미국에게는. 우리 6.25가 왜 일어났습니까? 좌파 새끼들이 미군 미제 물러나라, 양키 물러나라.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군이 철수했죠. 철수하고 3개월 만에 6.25 터졌죠. 자, 형님들, 우리가 일본과 좋은 관계도 유지해야 되지만은 일본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우리나라를 조질 수 있는 나라예요. 미국도 마찬가지. 우리가 미국과 동맹이 끊어지거나 동맹이 약화되면은 미국만 적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미국을 따르고 있는 일본도 우리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형님들. 진짜로.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정말 냉정해요, 국제사회는. 그래서 제가 형님들 보고 감성적으로 접근하지 말라는 게 이런 겁니다. 국제사회는요, 얄팍한 감정에 의해서 외교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사회는 철저히 이성적이고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국제사회의 외교입니다. 거기에 어설프게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아파서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많이 헐벌 받고 있어서 그런데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국제사회는 냉정합니다. 안 도와줍니다. 그럼 너네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줄 것이냐를 묻지, 너네 국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는 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팩트입니다. 어설픈 감성팔이 하지 마십시오. 어설픈 국뽕에 쩔어서 뇌에서 쓸데없는 도파민 만들지 마십시오. 현실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되고, 동맹이라고 해서 그들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거라는 그런 감성팔이 하지 마라 말이야. 그들에게 득이 없으면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쓰임새 있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그들에게 쓰임새 있는 국민들이 돼야 됩니다. 그들이 왜 우리나라를 도와줘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성적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줄 건지 명확하게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감성팔이 족가람 아이싱입니다. 저는 형님들이 좀 더 이성적으로 현실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미국도 빨지 않고요, 일본도 빨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에 의해서 우리에게 덕이 되는 거니까. 항상 저의 접근 방법은 이런 방법이에요. 그런데 감성팔이 하는 것들이 감정에 못 이겨서, 감정으로, 대가리의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는 놈들이 장딸이니 한딸이니 대진년이니 민주당 뿌락질하느니, 다시 한번 형님들 머릿속에 기억시켜드리겠습니다. 형님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중국인들 투표권, 그리고 대한민국에 불법 체류했던 그 중국인들, 조선족들 합법적으로 시민권, 영주권을 주고 그들에게 합법화를 시켜준 게 보수정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만들어준 겁니다. 찾아보세요. 그게 팩트입니다. 당신들은 감성적으로 그런 정당을 보수정당이라 하고 중국인을 욕하고 중국을 싫어하며 반중을 하면서 누구보다도, 민주당보다도 더 중국인을 사랑하는, 그리고 그들이 우리나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털을 잡게 해준 자칭 보수정당이라는 정당을 핥고 빨고 하면서 반중하고 있다는 거야. 말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니들이 그걸 하고 있다. 정말 저는 그런 국민들을 보면은 역겹습니다. 지들이 싫다는 거, 그걸 다 한 정당을 빨아주면서 지들이 싫다는 거 반대로 한 정당을 지지하는 이런 기가 막힌, 이게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정치공학적으로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 근데 지들이 싫다는 걸 한 정당을 지들이 미친듯이 빨아주네. 참 아이러니한 나라다, 이 나라는. 멍청이들은요, 진실을 알려주고 사실을 알려줘도 멍청이들은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멍청이가 되는 거야. 멸공.